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2016년 시장조사론 기출문제 논술은 공분산 분석하고 스피어만 서열상관 분석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약술은 타당성, 층화 샘플링, 교차 분석표, 그리고 요인 분석을 활용하는 거 요게 약술로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분산 분석. 이 공분산 분석은요. 이 문제 자체가 그 이학식의 SPSS 매뉴얼 거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랑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이학식 SPSS 매뉴얼 보면은요, 여기 친환경 디자인 유형 이게 아니라 요게 아마 그 제품 태도고 요게 광고 태도, 제품 태도, 사전 태도, 제품 태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걸 용어만 요렇게 바꾸고 나머지 데이터는 다 동일합니다. 이 결과도 다 동일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학식의 SPSS 매뉴얼 그거를 꼭 한번 보시라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 말고도요. 이학식의 그 SPSS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올해 출제됐던 이원 배치 분산 분석 요인 디자인 그것도 이학식의 그 SPSS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랑 동일한 데이터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공문산 분석은 이 2016년도에 출제가 되고 또 2019년도에 공문산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게 또 문제가 또 출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2019년도에 출제가 됐으니까 또 이제 내년이면 이제 2024년이 되죠. 또 출제될 때가 됐습니다. 5년이 지났으니까. 문제가 친환경 의식 변수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적절한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써라. 그리고 분석 결과를 논해라. 예, 요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각각의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제품 디자인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친환경 의식 변수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요 친환경 의식 변수는요, 소비자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외생 변수입니다. 친환경 제품 디자인이 궁극적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소비자 머릿속에 이미 친환경 의식이라는 게 소비자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이거는 어떻게 제거도 못하고 상쇄도 못하고 매칭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미 외생 변수로 소비자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분석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없는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분석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 외생 변수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거. 요게 공분산 분석입니다. 예, 적절한 분석 방법과 그 이유. 제거가 어려운 외생 변수가 이미 존재하죠. 소비자 머릿속에 박혀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를 아예 공별량으로 시험에 포함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분석이 공분산 분석입니다. 외생 변수와 종속 변수가 상관관계가 높을 때 독립 변수의 순수한 처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분석이 요게 공분산 분석이에요. 유사한 걸로 편상관 분석이 있습니다. 편상관 분석은 모든 변수가 매트릭 변수로 되어 있을 때 편상관 분석을 하는 거고요. 이 공분산 분석은 분산 분석이기 때문에 독립 변수는 명목척도예요. 그리고 외생 변수하고 종속 변수는 매트릭 변수고요. 예,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결과 먼저 가설은요. 친환경 의식이 일정한 경우에 제품 디자인에 따른 제품 태도의 차이가 없다 있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은요. 요 친환경 의식의 p-밸류가 0.000이죠. 그러니까 친환경 의식은 매우 높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 친환경 제품 디자인 유형은요 0.998입니다. 이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따라서 이 친환경 의식은 예, 친환경 태도와 매우 높은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반면에 제품 디자인 유형은 p-밸류 0.998로 예, 제품 디자인에 따른 제품 태도는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태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친환경 의식이 모형에 포함됨으로써 제품 태도의 차이는 디자인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친환경 의식에 따른 차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고요. 예, 분석 자체는 쉽습니다. 예, 공분산 분석의 분석 자체는 쉽고요.
뭐 다음에 문제가 출제가 또 된다고 해도요,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출제가 될 테니까 요 기출 문제만 잘 보시면 다음에 또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돼도 충분히 대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논술 문제는요, 스피어만 서열 상관 분석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예, 주어진 문제는요, 귀무가설을 설정하시오. 그리고 서열 상관 계수를 구해라. 그리고 알파값 0.05에서 가설을 검증해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가설 설정. 귀무가설은 두 심사위원 간 평가 순위의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있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열상관 계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요 계산식은 좋습니다. 그럼 요 계산식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요 di의 제곱 요것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요 di의 제곱은요, 요 심사위원들의 차이의 제곱입니다. 심사위원들의 차이니까 5 빼기 2 하면 3이죠. 2 빼기 3 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 xi 빼기 yi 요거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x1에서 x에서 y를 빼든 y에서 i를 빼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xi-yi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제곱을 해서 요거를 다 더하면 요 di의 제곱은 26이 됩니다. 예,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요것만 계산하면 되고요. 여기서 n은 총 8명이죠. 예, 여기 선수가 8명이죠. 그러니까 8 집어넣으면 되고 n제곱 64 집어넣으면 되고. 그래서 요거 그대로 계산하면은 0.690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피어만 서열상관 계수는 0.690이에요. 자, 이렇게 서열상관 계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가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자유도 n-8이에요. 다시 말해서 n이 지금 8입니다. 그런데 자유도 차감이 없어요. 자유도 차감이 없어요. 왜 자유도 차감이 없습니까? 이 스피어만 서열 상관 분석은요, 서열 척도로 분석이 된 겁니다. 서열 척도는요, 100% 비모수 통계입니다. 서열 척도로 측정이 되면은요, 이 평균값도 안 나오고 분산값도 안 나오고 비율값도 안 나와요. 그렇죠. 서열 척도는 평균 분산 비율이 아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추정할 모수가 아예 없습니다. 서열 척도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열 상관 계수는요, 이거 비모수 통계입니다. 자유도라는 게 뭐예요? 자유도라는 게 표본에서 추정할 모수를 빼는 게 자유도입니다. 그런데 이거 비모수 통계라 그랬죠? 추정할 모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에서 추정할 모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표본수 그대로예요. 그래서 자유도 차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N8 그대로예요. 요것만 좀 주의하면은 뭐 나머지는 그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측 검증이죠. 따라서 2분의 알파 값 0.025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알파 값 0.025고 표본 N8이죠. 자유도 N이죠. 그러면 인계값은 0.738이 되죠. 그래서 인계값은 0.738인데 실측값이 0.690이 나왔죠. 따라서 실측값이 인계값보다 더 작기 때문에 채택역의 위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두 심사위원 간 평가 순위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비모수 통계는 자유도 차감이 없다는 거, 그것만 유의하시면은 뭐 나머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험 설계에서의 타당성 개념과 유형을 설명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유형과 관계를 외생변수 관련해서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타당성의 개념은 여러 번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 유형을 설명을 해라. 자, 그러면 이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타당성이 있고 외적 타당성이 있어요. 참고로 이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을 구분해서 설명해 놓은 교재가 이군희 교재가 가장 확실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광호라든가 최서일 교재, 이학식 교재에는 이 내적 타당성 이것만 타당성이라고 해서 써놓고 있어요. 이 외적 타당성 이거는 안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군희 교재, 이군희 이 사람이 통계통입니다. 이게 통계로 외국에서 유학까지 해가지고 박사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현재 서강대 교수로 있는데, 예, 그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나와가지고 통계학 석사, 박사 다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군희 교수 이 사람 교재가 제가 봐도 제일 좋아요. 어쨌든 내적 타당성은요 반복된 실험에서 동일한 결과가 계속 나와야 하는 것으로 이론 정립을 위한 학문 연구에서 중요합니다. 반면에 외적 타당성은요 실험 결과가 알고자 하는 사실과 부합하는가 하는 것으로 실무 적용을 위한 마케팅 조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그게 외적 타당성입니다. 그리고 타당성의 유형 그래서 내적 타당성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시키는 외생 변수에는 캠벨과 스텔리가 얘기했던 이런 7가지 외생 변수가 있어요. 반면에 외적 타당성을 저해시키는 외생 변수는요 이군희 교재에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모집단 타당성이 있고요 환경 타당성 이 2가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타당성에는 호손 효과, 존앤이 효과 이 2가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논술 300 교재에도 이거를 같이 적어놓고 있기는 한데요. 참고로 이 외적 타당성에서의 모집단 타당성과 환경 타당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군희 교재에만 나와 있고요. 여타 최서일, 안광호, 이학식 이런 교재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굳이 실험을 대비해서 이런 것까지는 공부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교재에는요 이 내적 타당성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준비를 하셔도 앞으로 시험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약술 4번째 문제 충화표본 추출. 충화표본 추출은요 모집단이 이질적인 계층을 이루고 있을 때 각 계층에서 일정한 확률로 뽑는 겁니다. 예, 이거 확률 표본 추출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교가 1학년 4,000명, 2학년 3,000명, 3학년 2,000명, 4학년 1,000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요게 이질적인 계층으로 미리 사전에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때 각 계층에서 일정한 확률로 뽑는 겁니다. 요게 층화 샘플링이에요. 계층의 크기에 비례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게 비례 층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이 2,000명이고 4학년이 1,000명이라면 1학년에서 200명 뽑고 4학년에서 100명을 뽑는 게 요게 비례 층화예요. 반면에 불비례 층화 또는 이걸 할당 층화라고 하는데 요거는 연구자가 계층 내 분산을 고려해서 표본수를 할당해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은 학교 생활을 얼마 하지 않아서 의견 차이가 없다. 그래서 분산이 작고 4학년은 의견 차이가 많다. 분산이 크다. 라고 하면은 4학년에 더 많은 표본을 할당해서 뽑는 거. 요게 불비례 층화입니다. 때문에 불비례 층화는요. 계층 내 분산까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비례 층화를 더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어요. 요게 층화 샘플링입니다. 참고로 층화 샘플링이 2016년도에 출제됐죠. 요게 지금 2016년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층화 샘플링하고 할당 샘플링을 비교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됐어요. 요거 2개 지금 요 문제하고요. 요 문제 요 2개 문제만 잘 분석을 하시면 층화 관련돼서는 더 분석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차 분석이죠. 예, 카이자승 분석에서 교차 분석표 또는 분할표라고 그러는데 그 분할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관찰 도수, 기대 도수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교차 분석표 또는 분할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관찰 도수가 기대 도수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두 값의 차이가 작을수록 관찰 도수가 기대 도수에 잘 부합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관찰 도수와 기대 도수의 차이는 항상 여겨야 된다. 이것도요. 이거 직접 계산해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거 기출 문제 있거든요. 아마 이제 2017년인가 2018년에 이제 기출 문제 나와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여기 나와 있네요. 2019년 그리고 2021년 요 2 문제가 똑같습니다. 요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계산 문제인데요. 이거 계산 문제 직접 풀어 보면은요.
이게 기대도수가 뭔지 직접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시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기출 문제들이었어요. 이 2019년하고 2021년 요 문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직접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기대도수가 뭔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관찰도수하고 기대도수, 예, 요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만약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서로 곱한 것이다. 만약에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이 두 사건은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독립성 검증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관찰도수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실제로 관측된 빈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대도수는 사건 A와 사건 B를 계산하는 빈도입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서로 곱한 거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빈도 자체가 기대 빈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측 빈도는 실제로 관측된 거고요. 기대 빈도는 이거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빈도가 기대 빈도가 됩니다. 때문에 만약에 이 두 값이 서로 맞을수록 이 두 값이 서로 잘 부합한다는 거고 차이가 크다면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찰도수하고 기대도수가 잘 부합한다는 얘기는 두 변수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고 차이가 크다라고 얘기한다면 두 변수가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2019년하고 2021년도 요 문제 풀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기출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요인 분석에서 나오는 그 결과값을 가지고 새로운 변수로 투입을 하는 그거를 설명을 한 건데요. 그 문제로 나온 건데 요인 분석을 실시를 하면은요. 각 응답자별로 요인 점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팩터 1, 2 해가지고 요인 점수라는 게 나와요. 그 요인 점수를 독립변수로 해가지고 회귀 분석에 새로 투입하는 거. 요게 이제 문제로 나온 건데요. 요것도 2022년도에 출제됐던 요 요인 분석, 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요게 뭘 의미하는 건지 대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인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제품 만족도하고 기업 신뢰도라는 거를 복수의 설문 문항으로 제품 만족도하고 기업 신뢰도라는 구성 개념을 측정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제품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복수의 설문 문항을 사용을 했고 기업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복수의 설문 문항을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수의 설문 문항이니까 3개씩 사용을 했다. 제품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3개 문항을 사용을 했고 기업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또 3개 문항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총 6개의 문항을 설정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6개의 문항이 요 2개의 개념을 잘 설명한다면 요인 분석을 통해서 2개의 요인이 축약이 되겠죠. 제품 만족도하고 기업 신뢰도라는 2개의 요인이 축약이 되겠죠. 그리고 응답자별로 그 2개의 요인에 대한 요인 점수가 쫙 나옵니다. 응답자별로. 그러면 그 제품 만족도와 기업 신뢰도에 대한 요인 점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기업 수익성을 독립변수로 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회귀 분석을 실시를 하면 요 기업 수익성에 제품 만족도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기업 신뢰도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예, 실제로 돌려보면은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요인 분석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인 분석에서 나오는 그 요인 점수를 새롭게 독립변수로 투입하는 내용인데 막상 SPSS 돌려보면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기업 수익성은 제품 만족도 관련 문항 및 기업 신뢰도 관련 문항과 별도의 문항으로 구성을 해야 돼.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업 수익성은 이거랑 문항이 다른 문항이죠. 따라서 이거는 별도의 문항으로 물어봐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것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 요인 분석 요 문제 안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또 들어가 있어요.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 통계 계산 동영상 안에 실제로 SPSS로 돌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요인 점수가 나왔고 그 요인 점수로 돌려가지고 어떻게 회귀 분석이 나오는지가 통계 계산 동영상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장조사론 기출문제 살펴봤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2017년도 기출문제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